안녕하세요. 네, 신체 심리학자 김향숙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새로운 강의 주제로 만나게 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강. 접촉의 온기가 치유하는 마음의 병. 제일 마음에 드는 단어가 뭐예요? 여기서? 치유하는. 치유하는. 접촉. 네, 접촉. 온기. 치유. 온기. 접촉이 어떤 건가요? 스킨십. 네, 스킨십. 아주 쉽게 얘기하면 스킨십. 자, 그럼 몸하고 몸이 만나는 거네요. 예. 네. 몸하고 몸이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데요? 뜨거움이. 예. 뜨거움이요? 많이 안 만나봐서 잘 모르지만, 네, 뭐. 자, 싱글은 아직 결혼 안 하신 우리 김영수님은 예, 뜨거움이 생기고 결혼하신 두 분은 그냥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네. 뭔가 치유가 많이 되고 네. 그리고 그 화났던 게 많이 누그러들고 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네. 사랑이 오갈 수 있고. 와, 예.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네요. 역시. 괜히 말을 가지고 풀려 하다 보면 맞아요. 미안하다 그러면 아니 뭐가 미안한데 아, 맞습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 그치. 뭐가 미안해? 미안하다고! 말을 하라고 뭐가 미안한지 당신 지금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지 뭐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말을 사용하면 예. 근데 한번 안아주면 되게 많은 사랑하는 느낌이 생긴다라고 얘기했고 풀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접촉의 온기라는 겁니다. 온기. 온기의 반대는 냉기겠죠. 네. 접촉이 없으면 냉기가 돌고 집안에 접촉이 있으면 온기가 돈다는 건데 자 접촉이라는 것이 몸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스킨십이니까 말 그대로 피부하고 피부가 접촉하는 것일 뿐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생겨날까요? 몸이 이제 마음이니까. 그렇죠. 마음끼리 둘이가 만나서 맞습니다. 따뜻함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저는 항상 얼어있지만. 좀 뭘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한 외투라도. 그 말이 아니었는데 그죠? 유일하게 안아주는 건 패딩밖에 없어요. 패딩의 온기네요. 패딩과 접촉의 온기네요. 네, 몸하고 만나는데 왜 이런 마음의 움직임들이 일어날까라는 거고 아까 되게 정확한 얘기를 하셨고 공부를 정말 잘하셨네요. 첫 시간에 그 얘기 했잖아요. 단순히 우리의 몸은 물질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속에는 정서라는 것이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정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몸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죠? 몸이 없는데 사랑하는 감정을 우리가 무슨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달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몸하고 만나지게 되면 다시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는 거고 각자의 마음 안에 어떤 정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서도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몸으로 연결이 됐고 다시 마음으로 연결이 됐으니 각자의 마음속에 나 이 사람 너무 좋아, 너무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의 감정이 연결된 스킨십을 통해서 상대방의 몸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부를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피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제2의 뇌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 나 너 사랑해 그러면 뇌가 이해하잖아요.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이렇게 이해하듯이 우리가 이 스킨이라는 것도 제2의 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치유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면 이 사랑의 감정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이 접촉이라는 건데 최근에 그 아주 연속적으로 통계 결과들이 조금 나왔어요. 뭔가 하면 알고 계세요? 한국의 그 정신병 환자, 특히 우울증 환자가 성인 우울증 환자가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예, 지난 연말에 발표된 통계 자료거든요. 더 심각한 거는 아이들의 정신병이 5년 전에 비해서 배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정말 새로운 용어인데 외로운 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외로운 병. 이번에 WHO에서 전 세계 인구의 10억 가까이가 아주 심각한 이런 고립과 이런 외로운 감정들을 느끼고 있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병이라고까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마련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이런 늘 있어왔던 일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통계 결과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연예인들도 그렇지 않아요? 공황장애 굉장히 많고 우울증도 굉장히 많고 사실은 마음의 병을 정말 많이 앓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혼자 있는 그 공간 안에서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외롭고 아무도 나를 정말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고 또 팬들의 사랑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너무나 불안한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아프고 아픈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다양한 진단을 하겠죠. 근데 굉장히 공통적으로 진단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뭘 것 같으세요? 네. 네. 사람을 못 만나. 네. 코로나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죠?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접촉이 지금 없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거리를 두고 만나는 거하고 접촉이 일어나려면 더 가까이에서 만나야 접촉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접촉이란 얘기는 내 몸하고 나하고 접촉할 수도 있고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접촉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두 가지 방향이거든요. 나하고 접촉은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완전히 끊어진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몸과 몸의 만남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결과물일지 모른다라는 진단을 여러 학자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끝났으면 끝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거리두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너무 바빠서. 바빠요. 네, 자발적 거리두기. 자, 이렇게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바쁘다는 얘기는 접촉의 양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다음에 접촉의 질도 형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접촉의 양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접촉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몸과 몸의 접촉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식사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나 오늘 밥 먹었어. 나 오늘 새끼 밥을 먹었으니까 아마 내일은 안 먹어도 될 거야. 모레도 안 먹어도 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접촉이라는 것은 마음을 배부르게 하는 밥이나 똑같아요. 이게 스킨십이 부족하고 접촉이 부족하면 이 마음이 텅 비어요. 그래서 배가 부르지가 않아요. 만족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맛있게 위장을 가득 채우고 나면 엄청 기분 좋잖아요. 포만감이 느껴지고 되게 만족해서 되게 행복하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위장이랑 똑같아요. 계속 뭘 먹어야지 마음이 건강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마음이 배부르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접촉이에요. 접촉을 하면 마음이 다시 가득 차요. 배가 불러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계속해서 접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접촉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접촉에 굶주린 사람들, 스킨, 그다음에 HUNGER, 스킨 헝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이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정신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거식증이나 폭식증 환자들을 제가 많이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다뤄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자매가 키가 1m 74cm예요. 그런데 몸무게가 거의 30kg밖에 안 나가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먹어요? 네, 상담을 누가 받으러 왔냐 그러면 엄마가 상담을 신청해서 오신 거예요. 이 딸한테 엄마가 계속해서 맞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얻어맞은 지가 한 2년 정도 되고 엄마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 딸을 데리고 저한테 오셨는데 그날 이 딸을 보니 몸무게는 거의 30몇 킬로밖에 안 되는데 하루 종일 정말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손잡고 바깥으로 나가서 길가를 다니면서 뭐 빵이 있으면 또 빵을 먹고 또 햄버거 있으면 햄버거 먹고 떡볶이 있으면 떡볶이 먹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장이 안 차서 지금 그런 거예요? 아니요. 뭔가 외로움에 허기진 느낌.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린 시절에 접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는 나가야 되는데 돌보미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엄마는 지금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요람에 이렇게 눕혀놓고 천정에다가 이렇게 우유병을 하나 매달아 놓고 거기다 우유를 가득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누워 있으면서 배가 고프면 자기가 고무줄로 당겨 있는 그 우유병을 자기 손으로 끌어다가 우유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바쁘니까 엄마의 몸이 없었던 거죠. 엄마의 몸이 부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안아주거나 또닥거려주거나 했던 그런 스킨십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때 마음이 엄마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었어야 되는데 그때 엄마의 부재로 인해서 이 아이는 그때 채워져야 하는 이런 심리적으로 채워져야 하는 사랑의 탱크가 완전히 이제 비워져 버린 거예요. 그거는 아이에게 어마어마한 분노거든요. 그 분노를 이 아이가 지금 와서 쏟아내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 엄청난 분노를. 자, 그러니까 이 아이를 다시 치료하려면 그때 부족했던 그 접촉을 다시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안아주고 끝없이 나이가 그 정도가 됐지만 그 아이가 계속해서 갈망하고 있는 거를 계속 채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접촉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음식만 잘 챙겨준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시 마음의 위장을 채워주는 이 스킨십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지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접촉을 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접촉에 굶주리면 접속에 매달린다. 이게 뭘까요? 네, 접속. 이게 뭘까요? 온라인에 이렇게. 네, 이게 바로 중독이에요. 네, 중독이에요. 그 텅 빈 사랑의 탱크가 채워져야 하는데 그게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마음 계속 허기가 지고 뭔가 몰두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갈구하는 그 욕망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그러다 보면 스마트폰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접촉에 배부르면 절대로 접속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부르잖아요. 저건 가지고 놀다가 그냥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은 끝도 없이 계속 끌려가는 이유가 그 속에 들어가면 재미가 있고 그 속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알아주고 그 속에 들어가면 인정도 받고 그러다 보면 애착이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엄마하고 붙어야 되는데 엄마는 볼 때마다 스마트폰 하지 마! 그러고 빼앗아버리고 화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마음의 탱크는 여전히 안 채워지고 근데 스마트폰에 갔더니 그거 너무 재밌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붙어버리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중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접촉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그러면 접촉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접촉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터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컨택이 있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걸 몰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터치는 손과 몸 부위의 만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손을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이게 정말 치유적일까요? 이렇게 어릴 때 기억나지 않으세요? 되게 많이 배가 아프고 할 때 엄마가 이렇게 엄마 손은 약손 이러면서 이렇게 슥슥 어루만져 주면 스르르 잠들었던 기억 나세요? 네. 좋으셨다 그러셨는데 어떤 느낌이셨어요? 뭔가 그 몸 아픈 거가 낫는 것도 있지만 네. 그게 정말 이게 따뜻하게 누가 걱정해 주는 느낌 때문에도 네. 좀 더 이게 그 고통이 없어지는 네.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네. 예. 마음의 통증까지도 없애주죠. 가라앉혀 주게 되죠. 예, 맞아요. 네. 나중에는 그게 너무 좋아서 일부러 자꾸 앞에 아프다 그러고. 안 그러셨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하고 신체 부위가 만난다는 얘기는 이 손하고 여러분 자신의 신체, 예를 들어 손하고 머리 만날 수도 있겠죠. 만나보시겠어요? 손하고 머리, 네. 또 손하고 얼굴, 또 손하고 어깨, 또 손하고 배, 손하고 무릎, 예, 손하고 발, 뭐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터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손을 사용해서 내 몸을 만날 수도 있지만 아까 2가지 방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손이 상대방의 몸으로 갈 수도 있겠죠. 네. 그쵸, 상상으로. 누구를 한번 그려보실까요? 나 누구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싶고 나의 접촉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며? 어깨. 그리고 손하고 등. 그죠? 네, 그쵸. 기분 좋지. 손하고 머리. 아이고, 잘했어. 손하고 얼굴. 아이고, 손하고 얼굴. 또 영혼아. 빨리 해결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모셔놓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이 또 상대방의 몸하고 만났을 때 만날 수 있는 부위가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료하실 때에 터치를 사용하시거든요. 엘리야가 어마어마하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우울증이 찾아와서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죽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죽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시더니 그리고 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또다시 어루만지시더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사용되던 단어가 바로 이 터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어루만짐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그 심리적인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만지시고 고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어쩌면 최초의 신체 심리학자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게 손을 사용해서 우리가 접촉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컨택이란 얘기는 몸 부위하고 몸 부위가 만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럼 신체 부위들을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신체 부위의 이름들을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몸에 굉장히 많은 부위가 있죠. 우리가 다 몸통으로 걸어 다니는 거 아니시지 않습니까? 신체 부위라는 거는 손도 있고, 또 발도 있고, 발도 팔, 있고, 팔도 있고, 다리, 다리도 있고, 등, 등도 있고, 어깨도 있고, 눈, 코, 입. 눈, 코, 입 다 있고, 머리도 볼, 있고, 목도 볼도 있고. 있고, 목도 있고, 내 가슴도 있고, 가슴. 배꼽도 있고, 뭐 옆구리도 있고, 허벅지도 있고, 굉장히 많은 신체 부위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신체 부위하고 신체 부위가 만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머리와 머리가 만날 수도 있겠죠. 한번 만나보실래요?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옆에. 그쵸? 그럼 어깨와 어깨 한번 만나보실까요? 등과 등이 한번 만나보실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일 연기를 잘하시네. 진짜 있는 사람처럼. 진짜 있는 사람처럼. 그쵸? 등 대고 있으니까 편하네요. 예. 네. 등 대고 있는 거 지금 상상만 해도 되게 편안하시죠? 예. 예, 등하고 만났을 때 또 전혀 다른 느낌이 생겨나거든요. 자,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뇌의 지도를 바꾼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몸이 접촉하기 시작하면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이 바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미웠던 사람도 한번 이렇게 또닥거려주면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냥 한번 안아줬더니 그냥 그 마음이 다 풀리고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나는 이유가 몸과 몸이 만나는 순간에 바로 뇌에서 신경 전달 시스템의 변화가 바로 생겨나요. 네, 그러면서 사랑 호르몬 옥시토신이 바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사랑의 느낌이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마 이게 신체 심리의 가장 탁월성일 거예요. 아, 마음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내가 손을 어떻게 만지고 싶어? 저 마음을 치료해야지 다시 손이 가는 거 아니야?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자, 그러나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손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토닥토닥 어루만져주면 너무 재밌는 일이 생겨나요. 그냥 울어요. 특히 이 컨택을 할 때 우리가 접촉을 시킬 때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금 앉아 계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남편이 본인의 이 가슴적인 부분 여기하고 그다음에 남편의 얼굴이 만났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자세가 나올 것 같아요? 거의 이렇게 안기는 자세가 나오겠죠. 그 무릎에 이렇게 안기는 자세가 나오겠죠. 이렇게 만약에 안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손이 뭘 또 할 것 같아요? 얼굴이나. 네, 얼굴이나 뭐를 쓰다듬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이 왼수 같은 놈아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몸은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쓰다듬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쓰다듬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이 바로 사랑 호르몬이 바로 분비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몸 부위와 몸 부위의 만남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요. 우리가 몰딩은 굉장히 강력한 치료약입니다. 몸통하고 몸통 자체가 만나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둘이 한 몸이 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례사 중에서 둘이 한 몸이 되어라, 하나의 몸이 되어라라는 것이 바로 이 몰딩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신체가 완전히 결합하는 거. 사실 그게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을 나눌 때 두 사람의 몸이 완전히 하나가 되죠. 예. 그럼 이렇게 몸이 하나가 되게 되면 다시 우리가 마음이 강력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터치의 방식도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이거 다 배워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쓰다듬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손을 한번 해보실래요? 누가 인형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그다음에 주무르기는요. 주무르기. 그다음에 어루만지기는 이렇게. 네. 아이고 이뻐라. 네. 결혼 안 하셨으면서 제일 잘하시네요, 지금. 아기가 있는 것처럼.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스치기는 이게 스킨 똑같이 우리가 손을 가지고 상대방의 몸을 접촉할 때 스킨만 닿을 수도 있고요. 여기 조금 더 힘을 주면 근육까지 더 들어갈 수가 있고 다시 조금 더 힘을 주면 뼈대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군가가 내 뼈를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딱 쥐고 있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금방 생겨나요.
금방 마음이 편안해지죠. 근데 되게 이렇게 피부 끝만 살짝 이렇게 스치면서 이게 가볍게 이렇게 스치는 이런 터치는 되게 간지럽기도 하지만 되게 재밌는 그런 정서가 또 다시 만들어지거나 또 뭐 토닥거리는 거, 그죠? 문지르는 거, 막 흔드는 거. 아이들하고 장난칠 때 앞에 놓고 막 한번 흔들어 보세요. 금방 까르르 웃음이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누르기, 그다음에 살짝 때리는 거, 뭐 주먹으로 막 치는 거 이런 게 다 장난치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둘이 깔깔 웃어요. 너무 재밌는 거는 좀 전에 심각하게 앉아있던 둘이가 예를 들어서 막 손 가지고 장난치라고 얘기하면 두 사람 손 가지고 한번 주먹으로 살짝 치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 두 분요? 토닥토닥토닥. 저러다가 진짜 싸우실라? 네. 그러다 보면 막 우리가 웃게 됩니다. 정서가 금방 바뀌죠. 이렇게 되게 많은 이런 접촉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손을 사용해서 하는 접촉의 방식이 있죠. 그리고 이제 컨택의 방식도요.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는 팔과 팔을, 몸통과 몸통을 연결시키는 거니까 여기 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기들 등에. 그러면 엄마의 등과 그다음에 아이의 가슴이 만나는 접촉이잖아요. 신체 부위의 만남이니까. 그런데 이 업고 있는 거는 여러분 업혀보셨던 경험 기억나세요? 네. 업혀보셨을 때 네, 너무 평온하고 너무 따뜻하죠. 너무 편안하고 잠도 들고. 맞아요. 우리가 등에 엎여서 많이 잠을 잤었어요. 그래서 등하고 또 가슴이 만났을 때 그런 정서가 생겨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툭툭 부딪히는 거, 그다음에 기대는 거, 치대는 거 해보셨어요? 가족들끼리 오늘 돌아가셔서 막 한번 치대 보세요. 서로 막 치대면 또 그 정서가 금방 바뀝니다. 몸이 어떤 방식으로 접촉하냐에 따라서 마음속에 생겨나는 감정이 다 달라지는데 서로 막 치대다 보면 또 막 까르르 깔깔 이렇게 웃는 그런 즐거운 정서들이 만들어지는 거기도 하고요. 뭐 누르기, 밀기, 문지르기, 키스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접촉의 방식들이 있는데 역시 이것을 너무나 많이 갈망하죠. 제가 한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되는 아이인데 되게 그 아이는 이 정서 불안이 너무 심해서 학교를 결국 다니지를 못하고 그냥 중퇴를 한 상태에서 저를 데리고 왔는데 상담 다 마무리할 때쯤 돼서 엄마하고 딸이 이만큼 떨어져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고 가기 전에 이렇게 가까이 붙여가지고 그다음에 그 딸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세 있죠. 엄마의 무릎에 이렇게 앉힌 상태에서 엄마가 이 아이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자세를 취하게 했는데 아이가 너무 편안해해서 일어날 생각이 없어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러면 아이가 원할 때까지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고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물어봤더니 밤 12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가 너무 원해서. 그런 게 바로 치료약이죠. 정신과에서 약 처방하는 그게 약이 아니라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치료하면서 그 사랑의 힘이 계속해서 아이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아이를 치료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 몰딩은 왜 어떤 분에게 이렇게 애를 갖다 주면 애들이 막 우는 그런 경험 못 보셨어요? 많죠. 그리고 안겨 놓으면 애들이 막 이렇게 뒤로만 뻗대고 맞아요. 뻗대기 시작하고. 네, 그러니까 몸통과 몸통이 우리가 만날 때도 사실은 그냥 이렇게 일자로 사실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점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선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면으로 만나야 돼요. 그런데 아이를 안을 때 이 면으로 하는 자세를 못 만들면 아이들은 그냥 일직선산이 그냥 고목나무에 뭐 하나 매미 붙듯이 그렇게 딱 붙어 있는 꼴이 되니까 너무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몰딩하는 방식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뺨과 뺨이 이렇게 만나는 이런 자세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서 완전히 끼어서 하나의 몸이 되는 이런 자세도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아이를 두고 아빠가 마주보고 아이를 둔 상태에서 간격이 전혀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 이거는 치료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자세예요. 실제로 이 자세 속에 아이를 딱 집어넣으면 아이가 막 울거든요. 그냥 울어요. 그 치유적인 에너지가 엄마 아빠의 그 치유적인 에너지가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이 돼서 그 따뜻한 사랑에 그냥 녹아서 아이들이 울게 되고, 한 번 울면 그냥 치료가 돼요. 어떤 때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제대로 몰딩을 하려면 이게 가장 강력한 치료약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안으실 때는 그냥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벌려보시겠어요? 예, 벌려보셔서 그러니까 서로 가슴과 가슴이 엇갈리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예, 이해되시죠? 서로 팔과 팔이 엇갈린 상태에서 몸이 완전히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반드시 가슴과 가슴이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가슴이 만난 상태에서 가만히 머무르고 계셔야 되는데, 이때 막 토닥토닥 하거나 막 쓰다듬거나 이러면
마치 아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냥 가슴과 가슴이 만난 상태에서 팔과 팔이 엇갈린 상태에서 깊숙하게 정말 깊숙하게 온 가슴으로 이렇게 안고 있는 것이 바로 몰딩이고 이게 바로 포옹이라는 거고요. 제가 옛날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100마디 말보다 더 소중한 단 한 번의 포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거기서 촬영할 때 큰 딸이 병원에 갔다 오면서 현관문을 열고 집을 들어섰는데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엄마가 보는 앞에서. 굉장히 어린 아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 상처가 너무 많았고 이제 촬영할 때는 그 당시에 그 프리 허그가 굉장히 유행할 때인데 아직 저한테 주문이 들어오기를 이 허그를 가지고 치료하는 사례를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한 2달 가까이 치료를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 엄마 아빠 사이가 완전히 파괴되면서 남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그 부부에게 하루에 3번씩 이때 사용했던 게 바로 이 포옹이에요. 그냥 대충 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깊숙하게 그렇게 안아서 한참 동안 접촉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2달 만에 그 가정이 완전히 치료됐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치료는 접촉은 가장 강력한 치료약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포옹, 특히 몰딩 이것은 하루에 3번씩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33 하루에 3번 정도. 그죠? 하루에 3번 정도 깊숙하게 안아주시고 여러분 가족을 안아주시고 또 하루에 3번은 반드시 손으로 어루만지거나 아니면 문지르거나 아니면 토닥거리거나 그죠? 또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어쨌든 몸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뭐 어깨 툭 이렇게 뭐 사춘기 아이들 같으면 지나가면서 어깨 한번 툭 치고 가도 그것도 접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지나가면서 야 잘한다 하고 어깨 한번 툭 손으로 치고 가는 거 그런 것도 접촉이잖아요. 네, 이런 접촉들을 계속 하다 보면 아이들 입에 정신과 약을 털어넣기 전에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한 번만 껴안아 주세요. 아니요, 한 번 말고요. 하루에 3번은 아이들을 껴안아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사랑의 탱크가 가득 차서 행복한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접촉에 관한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